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상담을 이야기할 때 SR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 반응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이 자극을 통제하는 그것이 바로 자극을 통제하는 자극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극통제라는 것, 이 자극을 통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행동을 반응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자극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극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조장시키는 환경 단서들을 피하도록 하는 것, 환경 단서들을 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환경 단서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변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환경 단서를 피하도록 하는 것과 변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단서를 피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담배 사는 것을 줄이는 것이죠. 또는 이제 도박을 한다 그러면 뭐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스포츠 토토를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을 지나다니는 것을 이제 줄이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변별하면서 그런 환경 자극들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자극통제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자기 감찰인데요. 자기 감찰, 셀프 모니터링. 셀프 모니터링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자기 점검, 자기 관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찰, 이것은 셀프 모니터링이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사고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개인의 자연환경에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주간 행동을 기록표, 활동일지, 뭐 자동사고 기록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셀프 모니터링이다. 그래서 이 셀프 모니터링에서 이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동사고 기록지 같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사고 기록지. 뭐 이거 이외에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어떤 내가 이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어떤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내가 인터넷을 얼마만큼 하루에 많이 사용했는지 스스로 이제 체크해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로 이제 자기 감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제 행동적 기법 중에 점진적 이완 훈련이 있는데요. 점진적 이완 훈련.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이나 신경의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육이나 신경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은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 이완이나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완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신경의 긴장을 근육, 신경 등의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을 깊게 이렇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행동조형법이 있는데요. 내담자들의 바람직한 목표 행동을 설정해 두고 이 행동에 근접하는 행동을 보일 때 단계적으로 강화해주는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치료 기법이 바로 행동조형법입니다. 행동조성법 또는 행동조형법 이렇게 하는 이 치료 기법은 뭐 behavior sha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표 행동에 근접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행동 조성 또는 조형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존에 그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이 없을 때, 바람직한 행동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이걸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동이 뭐 우연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행동이 생길 때마다 강화시켜서 이 행동을 조형하는 행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조형법도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친구가 뭐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없는데, 그런 방식 자체가 없는 그 내담자가 있을 때 비슷한 뭐 만화책 같은 거라도 읽고 있으면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화책에서 점점 뭐 이렇게 그림책 또는 동화책 이런 방식으로 점점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조형법이다. 밑에 체계적 둔감법 나와 있고요. 체계적 둔감법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앞에 강의를 보면서 앞에 강의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상호 제지 원리, 뭐 상호 억제 원리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노출 훈련이 나와 있는데요. 노출 훈련 그 이전 강의에서 홍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이 되었고요. 사회 공포증 치료에서 극복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중에서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왔던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일종의 행동치료 기법이다. 노출 훈련이라는 것, 노출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동안에 이제 회피된 내용들을 노출하게끔 하는 것이죠. 노출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홍수법 같은 경우에는 과장되게 노출을 시켰는데, 이런 사회 공포증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재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출 훈련. 그래서 회피된 어떤 그 불안 유발 때문에 회피되었던 상황, 회피 상황에 대해서 불안 유발 이유로 회피된 상황을 노출하는 것, 노출하는 훈련, 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너무 불안해가지고 발표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못 나갔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하면서 이제 둔감화 작용도 되고 그 불안들도 좀 낮아지고 예전만큼 이렇게 힘들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 이제 대부분 이런 노출 훈련이 되겠다. 그래서 공포증,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특히 이제 공포증 또는 불안 장애의 효과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점진적 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점진적 노출이라는 것은 이제 prolonged exposure 이렇게 얘기해서 지속적 노출 또는 장기적 노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점진적 노출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에드나 포아 박사가 이 내용을 제안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임상적으로 이제 유용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서 PTSD 환자에게 이런 지속적 노출, 점진적 노출 기법들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노출이라는 것은 이제 외상 사건에 실제 노출시키거나 심상적 기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이 점진적 노출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노출시킨다 이런 의미죠. 노출 치료는 회피해왔던 실제 외상 관련 자극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외상 사건을 경험한 내담자가 외상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치료 기법이다. 그래서 이 노출 치료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 노출 치료, 네, 뭐 점진적 또는 뭐 장기적 노출 치료다. 이것들은 이제 에드나 포아 박사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요. 이 PTSD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그 노출, 실제 노출 또는 심상적인 노출, 심상적이라는 것은 뭐 상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상적, 그리고 실제적 노출을 하게 된다. 네,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 노출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PTSD 환자에게 유용한 그런 절차이다,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점진적 치료, 노출 치료의 효과가 나와 있고요. 내담자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되는 회피 행동, 그리고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고 부정적인 면의 강화를 감소시키면서 왜곡된 외상 기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노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로 인지적 왜곡의 수정. 인지적 왜곡.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인지적 왜곡을 수정한다. 인지적 오류를 수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출법을 통해서 내담자는 외상사건의 후유증에 관한 평가들에 도전받을 수 있고, 외상사건이 과거에 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도움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출법은 외상사건 장소에 다시 방문해 보도록 함으로써 치료자와 내담자는 기억의 장면이 과거 외상 중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들과 현재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간 조망을 갖도록 돕는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치료적인 효과는 경험의 재구성,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라고 할까요? 인지적 오류 수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어떤 그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적 수용이 되겠죠. 외상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 이렇게 이런 인지적 오류에 대한 수정과 경험의 재구성, 그리고
외상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들을 자신이 이해하게 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촉발제가 있을 때마다 불안을 느꼈던 것이 이제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치료 기법들을 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치료 기법들은 각각 그 행동주의 상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심리 장애에 쓰이고 있는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불안 장애에 좀 많이 이제 접근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노출 치료 같은 것은 이제 공포증이나 어떤 불안 장애, 그리고 이런 지속적 노출 치료는 PTSD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장애와 치료 기법들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과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판서된 내용을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동주의 상담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제 그 치료 기법마다 약간씩 그것의 독특한, 유니크한 치료 절차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담 과정을 거치는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시킬 행동을 밝혀내고 이를 행동용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동주의 상담은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야지만 이 내용들을 개입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목표 행동을 정의하는 것. 우리가 인사 잘하는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는 뭐 학습을 잘하는 것을 뭐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뭐 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상담에서 그 행동을 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정해야 된다. 첫 번째가 목표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원하는 목표 행동의 기초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선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수정하려고 할 때, 목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예를 들어서 욕하는 행동이다 라고 정의했다면, 그럼 그 욕을 얼마만큼 지금은 하고 있는가, 이제 어떤 그 개입이나 처치가 들어가지 않을 때 기존에는 얼마만큼 욕을 하고 있는가, 욕을 뭐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떤 정도의 강도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간, 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번 욕을 할 때까지의 그 어떤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찰해서 우리가 행동적인 관찰들을 통해서 기초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에 10번 중간 정도의 욕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해져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선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의 그 과정에 나와 있는데 목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배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이 내담자에게 강화가 될 수 있는 자극과 사건들을 밝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번과 4번을 좀 이렇게 합쳐보면 결국에 이제 강화물을 선정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강화물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때에 강화를 제공할 것인가, 이 친구가 욕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근데 욕을 하는데 밖으로 내보내는 걸 이 친구가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이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강화를 줄 것인지, 어떤 강화물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썼을 때, 욕을 이렇게 줄였을 때 뭐 쿠폰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이 좋아하는 무언가, 컴퓨터를 하게 해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화물을 선정하게 되겠죠. 그것들은 이런 우리가 목표 행동을 이루게, 바람직한 행동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적합한 그런 강화물을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떤 때 그런지 자세히 관찰하고 또 어떨 때 그렇지 않은지를 좀 자세히 관찰해서 그 안에서 강화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선정하게 됩니다.